반갑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온을 채워가는 공간, 지혜의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가 혹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 멀리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터에서의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부르는 곳이 많을수록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지요. 누구에게나 허허실실 웃으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인생의 가을 길목인 50이라는 숫자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인연은 내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어렵게 쌓아올린 마음의 평화를 단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의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 드는 때 말입니다. 마음이 묵직해지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와 오늘은 괜히 만났다라는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될 체력과 에너지가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지금의 우리에게 에너지는 한정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품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무엇을 더 채우느냐보다 내 인생에서 누구를 솎아내고 누구를 멀리하느냐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눈이 크고 코가 높은 외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생각을 머금고 살았는지, 어떤 감정을 습관적으로 품어왔는지가 우리 얼굴의 미세한 근육 하나하나에, 주름의 깊이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눈빛의 분위기에 고스란히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품어온 수만 가지 감정은 얼굴이라는 도화지에 아주 세밀한 붓질로 기록됩니다. 늘 감사하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인자하고 평온한 기운이 깃들고 남을 배려하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넉넉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생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독특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원망의 문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원망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박힌 사람을 50대 이후에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평생을 노력해서 일구어온 고요한 일상을 흔들어 놓고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노년의 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주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정없이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좋은 기운을 나누려 해도 그들은 결국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 여러분을 끌어당겨 함께 침잠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의 얼굴에는 정확히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그늘진 기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을 피하는 것이 인간미 없는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인간관계의 안목, 즉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내 인생의 귀한 운을 지켜내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떤 인생의 문장이 쓰여 있는지 차분히 생각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에는 대체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단순히 환한 표정이나 무뚝뚝한 인상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인체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40개가 넘는 미세한 근육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나 울 때, 혹은 화가 났을 때 이 근육들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며
우리의 감정을 외부로 실어 나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품는 감정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짜증이나 슬픔은 근육에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을 불평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온 사람의 근육은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이며 관상의 본질입니다. 50세가 넘은 사람의 얼굴이 그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굳게 다물어진 채 아래로 처진 입꼬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통로이자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늘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입술 주변 근육이 아주 독특하게 발달합니다. 마치 입안에 아주 쓰고 신 열매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툭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입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입만 열면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라는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 보니 입꼬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은 퇴화하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만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진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두 번째 징후는 미간에 깊게 패인 세로 주름입니다. 물론 눈이 나쁘거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생긴 주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름은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를 심판하려 할 때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생긴 흔적입니다. 이 주름은 마치 얼굴 한가운데에 그어진 날카로운 칼자국처럼 보입니다. 이런 주름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봐도 금방 시들 텐데 저게 뭐가 예뻐라고 말하고 누군가 선의를 베풀어도 저 사람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간 주름은 세상을 향해 세운 날카로운 가시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후는 가장 무서운 것으로 바로 생기 없이 서늘한 눈빛입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맑고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사람의 눈빛은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타인을 향한 공감이나 연민의 기운이 없습니다. 대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결핍과 불행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인 경옥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끝이 없는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옥 씨의 입꼬리는 늘 처져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있었으며 눈빛은 늘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 서늘했습니다. 그녀와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저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사정이 딱하니까 들어주려 애썼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에너지를 전염시킬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얼굴에 쓰여있던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나만 불행할 순 없으니 너도 함께 불행해지자. 자, 이제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섭고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울 뉴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 속에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세포가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에 원망과 도끼가 가득 찬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그들의 한탄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뇌의 가소성이 젊을 때보다 낮아집니다. 한번 흡수된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가 씻겨나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파멸을 맞이한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덕을 쌓아 마련한 마음의 통장에 든 평온이라는 잔액을 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타인의 원망을 받아주는데 낭비하려 하십니까? 얼굴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이 여러분의 주변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할 좋은 운들이 그 탁한 기운에 막혀 길을 잃고 맙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농장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만이 가득한 옛 친구 한 명을 차마 쳐내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박 선생님의 건강에 신호가 왔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하고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농장의 작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끊겼던 복의 흐름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수십 년 인연을 칼로 무 자르듯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정서적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해결사 노릇을 당장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 섞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저 "아, 그래. 참 힘들겠네라는 짧은 대꾸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반응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관객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리적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했을 때 무조건 응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라는 완곡한 핑계를 대며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십시오. 만약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미리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만나야 합니다.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1시간만 보고 일어나야 해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이제 더 중요한 과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내 얼굴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얼굴의 품격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수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의 문장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나를 서운하게 한 남편에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에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미간의 깊은 주름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내 얼굴의 빛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이 근육을 재배치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관상을 복을 부르는 얼굴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가을의 수확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수확의 시기에 내 밭에 병충해를 옮기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헛수고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멀리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결코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장 숭고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지난 50년, 60년을 어떻게 견뎌왔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털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의 얼굴은 내일부터 다시 쓰일 새로운 도화지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속삭여주세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만큼 인자하게 늙어주어 고맙다라고 말이죠. 이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어른의 얼굴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노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만큼 깊고 맑은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재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제가 더 깊은 지혜를 길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